그다음에 t분의 sin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t가 0으로 갈 때 뭐 사실은 0보다 이제 큰 쪽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0보다 큰 쪽만 생각을 해줘도 되고, 뭐 아니면 그냥 전체 다여도 뭐 상관은 없죠. 어차피 t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이 존재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떤 델타가 잘 존재해서 t가 델타보다 작으면 t분의 뭐 sin t 빼기 1이 뭐 엡실론보다 작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는 그냥 적당한 숫자로 바운디드가 되면은 되니까 뭐 이미 엡실론을 그냥 적당히 뭐 1로 골라줘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뭐 t분의 1 말고 뭐 한 2 정도. t분의 sin t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엡실론보다 크고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니까 뭐 1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t sin t가 1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겠죠. 그래서 뭐 적당히 엡실론을 이제 얘가 0보다 뭐 크든 작든 뭐 상관없이 그냥 이런 숫자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니까 어떤 뭐 얘도 뭐 델타 1이라고, 그러면 어떤 델타 2가 존재해서 t가 뭐 델타 2보다 크면 뭐 t분의 sin t가 항상 어떤 뭐 임의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런 극한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엡실론들을 적당히 이제 골라주면은 얘가 바운디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얘는 이렇게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감마 함수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일 때 필요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얘가 이제 정말로 유한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야만 우리가 뭐 바이오 슈트라우스 정리 뭐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었죠. 정확히 바이오 슈트라우스 정리는 아니었고, 뭐 얘가 적당한 뭐 이런 함수들이 이런 걸로 잘 눌리면 이제 뭐가 이렇게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연속도 되고 미분 가능도 되고. 제가 뭐 정확히 티어렘 그 번호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얘가 t에 관한 함수로 잘 눌러주면은 이따가 3번 문제에서도 보겠지만 x에 의존하는 것들을 좀 없애주면은 좋은 일들이 생겼는데, 여기에서도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면 우선은 0과 1에서는 로그가 어차피 음수니까 얘를 그냥 절대값 떼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뭐 마이너스 lnt가 되는데 어차피 얘가 유한인 거를 보이나 이거 뭐 마이너스가 없는 거를 유한인 거를 보이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ln 앞에 있는 이제 부호 떼고, 그래서 그냥 0부터 1까지 t의 a-1 lnt를 적분을 한번 해보면 얘를 뭐 미분된 거 얘를 이제 뭐 v라고 놓으면은 uv를 해주면 얘 적분해주면은 a분의 1에 t의 a 제곱이고 lnt의 0, 1 빼기 0에서 1까지 uv 프라임 t분의 1 dt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얘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지 잠깐만 놔둬보고 뒤에 있는 거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은 a분의 1에 0부터 1까지 t의 a-1 dt니까 얘 우선 잠깐 놔둬보고, 왜냐면 뭐 1 대입하는 거는 이제 문제는 없는데 뭐 이렇게 해놓고 윗끝 아래끝 대입해서 정리를 할 텐데 1 대입하면 어차피 ln1이 0이니까 뭐 잘 될 거고, 이제 문제는 0을 어떻게 잘 대입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이제 요거를 조금 이따 해보고, t의 a-1제곱 적분을 하면은 a제곱분의 1에 t의 a제곱에 뭐 0, 1이니까 얘는 이제 괜찮죠. 얘는 옆에 있는 거 그대로 있고 뭐 a제곱분의 1이 되겠죠. 어차피 t가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0보다 큰 애니까 0을 이제 막 대입해도 괜찮죠. 왜냐하면 t의 거듭 제곱의 이 지수 자리에 있는 애가 음수였으면은 이제 0을 대입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있는 항을 잘 보면 1 대입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ln1이 0이니까. 그래서 이제 0을 대입해줘야 되는데 이제 대입을 이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극한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ta의 ln(t). 그리고 0보다 큰 쪽에서만 생각을 할 거니까, 왜냐하면 뭐 t의 거듭 제곱은 뭐 크게 문제가 그쵸, 얘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죠. a가 만약 2분의 1 뭐 이런 거면은 이제 루트니까 0의 우극한만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적분하는 것도 0부터 1까지니까 0보다 작은 쪽은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우극한을 생각을 해주는 게 맞을 거고, 그래서 요거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거 바로바로 잘 안 되죠. 뭐 만약에 뭐 좋은 직관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딱 얼마다라는 게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근데 t를 뭐 t분의 1을 x 정도로 치환을 해주면 t가 0으로 갈 때, 특히 뭐 0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x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t가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t를 x분의 1로 써주면 t가 뭐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으면 x는 무한대로 갈 거고, t를 x분의 1이라고 써주면 얘는 x의 a제곱분의 ln t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ln x죠. 마이너스 그냥 바깥으로 빼내고 ln x.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조금 그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밑에는 다항 함수고 위에는 뭐 로그 함수니까 다항 함수가 더 빨리 증가해서 얘는 0이 될 거다라는 거를 뭐 그렇게 얘기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로피탈 쓸 때는 이제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잘 쓸 수 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그래서 로피탈을 적용을 해보면 ax의 a-1제곱분의 x분의 1, x 그냥 분모에다가 넣어주면 x의 a제곱분의 1이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으로 가죠, 그렇죠? 왜냐면 a가 0보다 컸으니까. 그래서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는 그냥 뭐 유한한 값으로 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당한 이제 적분 계산도 좀 잘 해보셨으면은 좋겠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뭐 3번 문제 같은 거를 이제 풀 때 t에 관한 함수로 잘 눌러주고 이제 적분이 유한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제 적분하는 함수가 뭐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함수가 등장했었던 이유는 이제 감마 함수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걔를 눌러주는 애도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좀 이런 복잡한 함수가 등장을 했었는데 뭐 이런 것도 그 계산을 잘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었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요게 더 좀 우리가 많이 배웠었던 거인데 배웠었던 정리를 이용을 해주면 잘 그냥 풀 수가 있는데, 얘가 뭐 유니폼하게 잘 수렴을 한다. x가 뭐 이렇게 그냥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 적분이 얘는 어쨌든 얘를 뭐 fx라고 적을 수가 있죠. x에 대한 함수니까 뭐 이름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얘는 t에 대해서 어떤 x랑 t에 의존하는 함수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x에 대한 함수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극한으로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라는 거를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되겠죠. 이거를 뭐 그냥 x에 대한 함수인데 뭐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이런 거를 이제 왜 보여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x의 값이 하나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이런 이상적분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뜻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내용이고, 뭐 증명 자체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 적분하는 요 x랑 t에 대한 요 이변수 함수를 어쨌든 t에 대한 좋은 함수로 어떤 뭐 gt라고 쓴다면 gt로 잘 눌러주면은 되는데, 얘가 어떤 좋은 함수여야 되냐면 적분했을 때 이제 유한이 되는
얘가 유한이 되는 애로 잘 눌러주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좀 그래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다 눌려야 되겠죠.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잘 찾아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사인이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인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뭐 어떤 복잡한 게 들어 있어도 얘가 있어도 그냥 얘가 1 플러스 t의 세제곱분이 어차피 t 양수니까 그냥 t로 눌러줄 수가 있고 얘는 적분이 잘 되죠, 그렇죠? 이거 뭐 굳이 적분 계산 값 안 해도 얘가 수렴한다라는 거는 뭐 적분 판정법 적분 판정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적당히 얘가 수렴한다라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 p가 1보다 클 때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은 이 값을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이거를 계산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값을 찾으면은 뭐 당연히 좋긴 한데 뭐 굳이 안 찾아도 값이 유한인 것만 알면 되니까 이 값이 얼마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1 플러스 t의 세제곱분의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어차피 한 요 정도 얘가 대충 t의 제곱분의 1 정도의 어떤 뭐 감소하는 속도를 가질 테니까 대신에 이거 조금 더 뭐 잘 써주면은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얘가 요 정도의 오더를 가지니까 그래서 그냥 해주면 뭐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찝찝하다라고 하면은 뭐 좀 더 말을 써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줘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함수를 잘 찾는 거, 요런 것들, 어떤 제가 기말고사에도 이제 비슷한 문제를 낼 텐데 기말고사에서도 이제 이런 꼴로 적분 구간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냥 이런 꼴로 정의된 어떤 함수에 대해서 얘가 뭐 여기서처럼 뭐 유니폼하게 수렴하냐, 뭐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을 시험에 낼 텐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결국은 뭐 이제 연속이다라는 거를 보일 때는 그냥 뭐 fxt가 어떤 걸로 이렇게 잘 눌리는 거를 찾아주면 되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을 때는 얘를 x로 한번 미분해준 애가 뭐 어떤 걸로 잘 눌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은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잘 찾아야겠죠. 이거를 뭐 찾는 뭐 방법이 딱 어떤 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함수가 이제 그때 주어질 때마다 뭐 여러분들이 잡는 함수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함수를 잘 찾아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변수로 정의된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좀 잘 알려주는 정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퀴즈 문제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이랑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동안에는 8.5절에 있는 이 푸리에 시리즈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요 푸리에 시리즈는 더 뭐 뒤쪽에서 배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뭐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는 없고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정도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뭐 좀 더 얘를 깊게 배우는 것도 뭐 한 4학년쯤 되면은 뭐 실해석학 이런 걸 배우면은 이거를 더 깊게 공부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딱 지금 배운 해석개론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 이 푸리에 시리즈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명 자체도 굉장히 좀 길고 다루는 내용 자체도 이때까지 우리가 봤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되게 수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책에 마침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이거의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당히 좋은 함수 fx가 있을 때 뭐 사실은 이제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부르는 게 이런 정의가 있었는데, 어널리틱 펑션은 fx를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테일러 시리즈로 이제 잘 나타나는 함수를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널리틱 펑션이라는 용어가 처음 이제 등장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랑 좀 비교를 해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고 해서 항상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나는 거는 아니었죠. 뭐 발레도 잘 존재했었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얘도 그냥 fx라고 써보면은 아마 이런 함수가 무한번 미분 가능한데 얘는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나지 않는 어떤 예제였는데, 그냥 어널리틱 펑션이 더 작은 범위에 있다.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한 게 좀 더 크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제 어널리틱 펑션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납니다. 뭐 다항식도 그렇고, 뭐 사인 함수,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납니다. 왜냐면 이런 이제 이상한 함수들은 우리가 발레를 되게 이제 잘 잡아줘야 되는 거죠. 되게 절묘하게 잘 잡아줘야만 조금 이상한 함수들이 등장하고, 우리가 대체로 만나는 좀 좋은 애들은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납니다. 뭐 2x 제곱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뭐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내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뭐 그것 중에 하나는 얘를 잘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지수함수 얘네들은 딱 봤을 때 어떤 함수인지 몰라요. 왜냐면 2라는 숫자도 그렇고, 뭐 x에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이 얼마냐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잘 몰라요. 뭐 2의 0.1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면은 당연히 값이 대충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fx를 내가 다항함수로 정의를 했으면, 뭐 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뭐 개수가 다 뭐 정수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뭐 x 4제곱 더하기 뭐 3x 제곱 더하기 뭐 10이다 이런 거 줬을 때, 뭐 f에다 0.1을 대입했을 때 얼마냐 물어보면 이거는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거는 그냥 x에다가 뭐 0.1 넣고 되게 좀 지루한 뭐 소수점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알 수 있는데 2의 거듭제곱이나 아니면 비슷하게 사인 같은 것도 0.1 물어보면은 이거 값이 뭐 되게 뭐 0에 가깝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정확한 값을 찾으려면 몰라요. 뭐 계산기를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계산기에서도 이런 사인 같은 거를 계산할 때 이런 근사식을 이용을 합니다. 테일러 시리즈를 뭐 진짜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테일러 시리즈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은 근사값을 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했었던 얘기는, 어떤 잘 모르는 함수가 있을 때, 모르는 함수나 아니면은 좀 잘 알려져 있기는 한데 좀 더 알고 싶은 함수가 있으면은 얘를 잘 아는 함수로 근사시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잘 아는 함수로 근사시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표현 자체도 2의 거듭제곱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사한 거죠. 왜냐면 무한히 더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어디까지 더할 거냐 물어보면, 뭐 근사값 구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셨을 텐데, 뭐 근사값을 뭐 소수점 이내 뭐 몇 자리 이내로 뭐 이런 2의 0.1의 뭐 근사값을 찾아라 뭐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를 뭐 어디서 끊어줬었죠. 그래서 얘가 무한히 더하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이 표현 자체도 근사식이라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등호여서 뭐 어떤 x를 넣어도 얘는 뭐 특히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거니까 x에다 어떤 값을 집어 넣어도 당연히 등호가 성립을 하는데, 무한히 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로 무한히 더할 수는 없죠. 이렇게 사람 손으로 더할 때는
얘를 어디선가 끊어줘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뜻에서는 근사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모르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우리가 잘 아는 함수로 근사시키는 거는 되게 뭐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바이오-슈트라우스 어프록시메이션 티오렘 같은 것도 어떤 연속 함수가 있을 때 걔를 다항식으로 근사시킨다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사를 시키는 게 되게 특히 뭐 좋은 함수로 뭐 근사시키는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늘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때까지 봤었던 거는 그냥 어널리틱 펑션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다항식으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였고, 그러면은 이제 푸리에 시리즈라는 거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거는 주기 함수에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봤었던 거는 그냥 미분이 잘 되는 함수를 다항식으로 근사시키는 거였다면, 어떤 뭐 미분이 충분히 잘 되는 이런 어널리틱 펑션을 뭐 다항식으로 근사시킨다 라는 거였는데, 이제 새로 이제 푸리에 시리즈라는 거에서는 어떤 주기 수를 어떤 함수로 근사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좋은 함수로, 잘 알고 있고 좋은 함수로. 왜냐하면 당연히 좋은 함수로 근사를 시켜야겠죠. 왜냐하면 근사를 시킨다라는 거는 내가 뭐 어떤 거로 근사를 시키면 이제 그거를 잘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내가 이용을 하려면은 뭐 잘 알고 좋은 뭐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용을 잘 할 수가 있겠죠. 뭐 근사를 시키는데 뭐 더 어려운 함수로 뭐 근사를 시키거나 내가 잘 모르는 함수로 근사시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주기 함수로 근사를 시키고 싶은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뭔가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이런 주기 함수를 왜 관심을 갖냐? 뭐 미분이 잘 되는 거는 뭐 우리 주변에 있는 함수들이 뭐 미분이 잘 되니까 뭐 근사를 시킨다라고 뭐 적당히 넘어가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주기 함수는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제 책 같은데 보면은 이제 주기 함수가 우리 주변에 뭐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뭐 심장 박동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주기 함수로 많이 나타나는데, 뭐 잘은 모르지만 뭐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등장을 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얘를 어떤 함수로 나타내고 싶으면 함수기는 하죠, 그렇죠? 어떤 뭐 시간에 따른 뭐 어떤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어떤 물리량을 이런 함수로 나타내는데, 뭐 x에 대한 걸로 함수로 잘 나타나는데 이 함수 식을 찾고 싶어요. 또 y는 fx라고 나타내고 싶은데 당연히 우리가 이런 함수를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얘는 어쨌든 함수기는 함죠, 그렇죠? 함수긴 한데 어떤 함수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기성을 띈다는 거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일반적인 주기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 식을 찾고 싶어요. 어떤 함수인지 뭐 수식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더 뭐 무슨 분석을 더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기 함수가 우리 주변에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근데 뭐 일반적인 이런 주기 함수들은 또 y는 fx 꼴로 나타내기가 그렇게 뭐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함수들로 근사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얘를 이제 뭐로 나타낼 거냐, 어떤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잘 나타낼 거냐라는 건데, 이의 거듭 제곱 같은 거는 뭐로 나타냈었냐면 뭐 1 더하기 x 더하기 2팩분의 x 제곱 더하기 뭐 3팩분의 x 세제곱. 그래서 여기 얘네들의 그 요소 하나하나를 보면 1 x 2분의 x 제곱 뭐 3팩분의 x 세제곱, 얘네들은 전부 다 다항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항식으로 근사를 했고, 그러면 이제 주기 함수를 우리가 잘 아는 함수로 근사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주기 함수들이 있죠. 사인, 코사인 같은 거. 그래서 사인 x, 코사인 x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 함수예요. 우리가 그나마 이제 잘 알고 있는 뭐 탄젠트 x도 있기는 한데, 뭐 탄젠트 x는 그래도 사인, 코사인보다는 약간 불편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점근선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뭐 2분의 파이나 이런 뭐 점근선에 가까이 갈수록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제 걔네들 말고 이제 사인 코사인이 좀 더 다루기가 쉬워. 얘는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되게 좋은 애들이니까. 그리고 뭐 주기가 2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함수들로 근사하고 싶은데 사인 x 코사인 x는 이제 항상 주기가 2파이니까 얘를 좀 더 이제 일반화해서 사인 nx 코사인 nx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가 n분의 2파이가 되니까 그래도 아까보다는 이제 좀 더 많은 상황을 기술해 줄 수가 있게 됐죠. 그래도 우리가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해주면은 주기가 2파이가 될까요? 주기가 사인 x 코사인 x 둘 다 2파인데 더한다고 해서 주기가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죠, 그렇죠? 대신에 더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의 주기가 얼마인지 뭐 얘가 우리가 뭐 얘는 주기가 2파이구나. 곱한 거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뭐 2분의 1 사인 2x니까 주기가 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더하고 곱하고 빼고 뭐 이런 행위를 할 때 주기가 뭐 변할 수는 있지만 2파이보다 커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인 x 코사인 x만으로도 뭐 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사인 nx 코사인 nx들을 생각을 해주면 주기가 더 다양해졌으니까 훨씬 더 많은 주기들을 뭐 주기를 갖는 그런 함수들을 잘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얘네들의 합과 합을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fx를 어떤 주기함수 같은 게 주어져 있을 때 뭐 트리고노메트릭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 트리고노메트릭이라는 것 자체가 삼각함수 할 때 그 삼각이어서 얘는 뭐 삼각급수라고 부릅니다. 어제 요거랑 우리 비교해서 그래도 배웠었던 시리즈는 파워 시리즈가 있죠. 몇 급수라고 불렀던 거. 어제 뭐 좀 더 우리 몇이라는 게 아마 한자일 텐데 뭐 거듭제곱 급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몇 급수 아니면 뭐 거듭제곱 급수라고 부르는 이제 이유는 이제 x의 거듭제곱들이 있으니까 얘네들로 나타내서 우리가 파워 시리즈라고 불렀고 이제 삼각급수라고 하는 거는 이 삼각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급수를 만든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삼각급수 코사인 nx, 사인 nx들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고급 표현을 쓰면은 얘네들을 기저로 해서 얘네들의 어떤 선형 결합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무한히 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선형대 수학 시간에는 어떤 유한 차원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뭐 무한히 더하는 상황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뭐 이런 것까지 그냥 우리가 잘 허용을 해주면은 이제 사인 nx랑 코사인 nx를 기저로 해서 얘네들의 어떤 선형 결합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항식 같은 것도 1 상수항, 1차항, 2차항 해서 n차항들의 얘네들을 기저로 해서 어떤 선형 결합을 해주면 그냥 다항식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들을 이제 무한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몇 급수도 잘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진짜로 기저가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기는 하겠죠. 이제 기저 이런 얘기를 해주려면 이제 내적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늘 자주 생각하는 거는 유클리디언 공간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니까 뭐 R3 같은 거. 그래서 얘네의 기저는 뭐 이런 거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뭐 기저가 얘네만 있다고 뭐 유일한 거는 아닌데. 얘네들은 기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저가 되려면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서로 뭐 독립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뭐 독립이고 뭐 전체를 다 만들어내는 뭐 스팬 했을 때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좀 넘어가고 왜냐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적당히 이제 독립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되는데 뭐 이 다항식들에 대해서도 독립인 거 이런 거를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독립인 거 얘기할 때 내적을 잘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럼 다항식끼리 우리가 내적했을 때 뭐 0이 된다 이런 얘기를 독립일 때 많이 이제 하는데 아니면은 그냥 정의 자체로 뭐 이렇게 선형 결합해서 0을 만들어내는 게 0을 만들어내려면 뭐 개수가 다 0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도 뭐 괜찮죠, 그렇죠? 왜냐면 뭐 이런 거 했을 때 얘가 0이 된다. 항상 0이 되려면 개수가 다 0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도 되고 어쨌든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식으로 삼각급수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 근데 이 삼각급수가 어디서 나왔고 이런 것들을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표현이 왜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지 이런 거듭제곱급수 생각해 보면 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기저로 생각을 하는 게 이런 x의 거듭제곱들이니까 x의 거듭제곱들의 어떤 선형 결합을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앞에 a0가 나와 있긴 하지만 얘도 그냥 n에다가 0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n에다 0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an이고 뒤에 사인 0은 0이니까 그냥 a0 앞에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는 그냥 얘를 0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건데 뭐 0 넣었을 때는 그래도 좀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나타낸 거고 그래서 삼각급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종종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이 삼각급수가 그냥 처음부터 삼각급수를 뭐 다짜고짜 공부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게 좀 왜 등장을 하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랑 이제 크게 다르지가 않고 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이런 주기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걔네들을 이런 식으로 삼각급수로 잘 표현이 되겠는가? 그래서 뭐 옛날에 책에 뭐 있는 내용이 후리에가 한 얘긴데 이 삼각급수들로 표현이 안 되는 함수가 없다. 뭐라는 얘기를 했는데 좀 과감하게 얘기를 했지만 뭐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걔를 삼각급수로 잘 나타내려고 한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까 어널리틱 펑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널리틱 펑션은 이제 몇 급수로 잘 나타나는데 몇 급수로 안 나타나는 애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조건들을 좀 찾아갈 텐데 뭐 fx가 당연히 좋으면은 잘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뭐 sin x 이런 거 삼각급수로 잘 나타나냐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잘 나타나죠, 그렇죠? 왜냐면 그냥 a1만 b1만 1로 주고 나머지 다 0으로 주면 되니까 뭐 코사인 x도 마찬가지로 잘 나타나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이런 좋은 애들은 우선은 잘 나타나는구나.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다항 함수도 당연히 몇 급수로 잘 나타나죠, 그렇죠? 왜냐면 뭐 유한계까지만 뭐 개수를 뭐 적당히 값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다 0으로 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어떤 함수들이 이런 삼각급수로 잘 나타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좀 함수가 좀 많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함수가 좀 좋아야 된다.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좋으면 어떤 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것보다 먼저 얘기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제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줄 거냐. 뭐 당연히 이제 이런 우리가 무한히 더하고 있으니까 무한히 더하는 거는 항상 요 부분합을 생각하고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생각을 해주고 이제 요거의 극한으로 항상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히 더하는 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했었던 얘기니까 왜냐면 그때도 어떤 수열에 대해서 SN을 극한 같은 거를 생각을 해주면 무한히 더한다라는 거는 그냥 또 무한히 더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뭐 앞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뭐 더해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의 극한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무한히 더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뭐 무한히 더하고 있는 대상이 뭐몇 급수에 나와 있는 뭐 다항식이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뭐 삼각급수든 이런 뭐 사인 코사인이든 이런 식으로 무한히 더하는 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 fx를 snx의 어떤 극한으로 잘 이해를 해주면은 뭐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상황은 이거예요. 그래서 뭐 각 x에 대해서 아니면 뭐 정의역에 있는 뭐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x가 딱 주어져 있을 때 x가 딱 주어지면은 이제 오른쪽도 어떤 x에 의존하지 않는 이제 그냥 급수고 왼쪽도 그냥 f라는 함수에다가 x라는 값을 넣었으니까 그냥 어떤 함수값 숫자 하나가 나오고 그래서 각 x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은데 아쉽게도 이 삼각급수 같은 걸 다룰 때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이렇게 고급 용어로 포인트 와이즈 아니면 뭐 전별 수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전별 수렴 같은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약한 거. 이게 너무 강합니다. 왜냐면 이제 진짜로 원하는 거는 이거죠, 그렇죠? 그냥 x 하나 넣었을 때 뭐 정말로 수렴하냐? 그래서 뭐 수렴하는 x들을 다 찾고 왜냐면 몇 급수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우리가 수렴 반경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수렴 반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수렴 반경이나 수렴 구간 이런 것도 어떤 수렴하는 x 값들을 다 찾은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점에 대해서 이런 전별 수렴, 뭐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궁극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이해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뭐 어떤 x에 대해서 이게 수렴을 하냐 이런 거를 알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다룰 주기 함수들이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약한 거. 전별 수렴보다는 조금 약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적분으로 정의하는 거. 이제 뭐 구간은 이제 적당히 주어져 있을 거고 얼마부터 뭐 주어져 있고 얘네들의 적분이 0으로 간다. 당연히 각각의 x에 대해서 0으로 가주면은 적분한 것도 0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명제들을 이제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거는 더 좀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가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는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래서 좀 함수가 많이 좀 좋아야만 전별 수렴을 얘기해 줄 수가 있다. 함수가 좀 안 좋으면 전별 수렴을 얘기해 주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할 거는 이제 이 전별 수렴이 언제 잘 되는가? 전별 수렴이 언제 좀 잘 되는지 함수가 뭐 얼마나 좋아야 잘 되는가?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는 말투가 함수가 뭐 되게 좋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적당히 미분 가능하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해석학에서 뭐 배웠었던 함수들이 대체로 좀 이상한 함수들이 많았죠, 그렇죠? 우선은 이제 연속이고 뭐 하면 되게 다 좋으니까 뭐 더 딱히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었는데 연속도 안 되고 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다뤘었는데 결국 뭐 궁극적으로 뒤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함수가 좀 적당히 잘 좋으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로 할 게 얘가 어쨌든 미분이 잘 되면 이런 전별 수렴이 잘 된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함수가 좋다라는 얘기는 이제 미분 정도가 잘 되면은 이런 얘기들을 잘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구체적인 계산 같은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근데 이제 미분 가능한 게 이 주기함수 다룰 때에는 굉장히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볼 것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y는 x 제곱인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얘네들을 이렇게 계속 이어붙여서 만든 함수. 그러니까 이런 함수도 당연히 주기 함수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함수를 잘라가지고 이제 구간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잘라주고 이어붙인 거. 함수들을 이제 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기함수를 만들어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주기함수를 만들어 보라라고 하면은 우선 뭐 가장 뭐 쉽게 떠오르는 게 이런 거죠, 그렇죠? 내가 잘 알고 있는 함수 잘라서 이제 그거를 계속 뭐 양옆으로 붙여 나가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기함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함수는 뭐 이상한 함수는 아니겠죠. 잘 알고 있는 거 잘랐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런 이제 경계점, 잘라내는 거를 이어붙일 때 좀 잘 이어붙여야 이제 미분 가능하게 이어붙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막 이어붙이면은 어쨌든 뭐 이어붙였으니까 연속까지는 잘 될 거고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을 상황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런 거를 잘 이어붙이려면 좀 그러니까 잘 이어붙인다라고 하는 거는 미분 가능하게끔 잘 붙여주려면 조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주기함수 같은 거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룬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구나. 뭐라고 좀 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는 이제 대부분 우리가 연속함수만 다룰 겁니다. 물론 연속함수가 아닌 것도 우리가 잘 해줄 수가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연속함수를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속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삼각급수로 잘 나타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연속함수들이 그냥 삼각함수로 잘 나타날까, 뭐 아니면 뭐 좀 더 조건이 필요할까라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이런 수렴 같은 걸 할 때 이제 전별 수렴 말고 조금 더 약한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것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 세자로 민 컨버전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자로 민이라고 해서 뭐 세자로 뭐 이런 명칭도 뭐 우리가 많이 쓰니까 그렇긴 한데 어떤 평균에 대한 얘기입니다. 평균에 대한 얘기인데 xn이라는 어떤 수열이 a로 수렴을 하면은 우리가 yn이라는 애를 뭐로 정의할 거냐면 얘 평균으로 정의를 합니다. 평균도 a로 수렴을 합니다. 그럴 듯한가요? 이제 이쪽 방향만 얘기했으니까 반대 방향은 참이 아닙니다. 평균이 수렴한다라고 해서 원래 있는 게 수렴한다라는 거는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는 반례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제 다음 시간에 증명을 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명제가 참인지 증명을 해야겠죠, 그렇죠? xn이 a로 수렴하면 약간 뭐 그냥 대충 생각을 하면은 이제 n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더 많아지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각각이 그냥 a면 되지 않냐. 왜냐면 xn이 a로 수렴하니까 xn이 a인 이런 상수도 뭐 당연히 되니까 각각이 다 a면은 그냥 얘가 na니까 뭐 잘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우선은 뭐 생각을 하고 증명은 당연히 좀 더 많은 얘기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증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발레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그냥 소개하면은 얘가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수렴에 대한 얘기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평균이 수렴한다라는 얘기니까, 평균이 수렴한다라는 게 좀 더 약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이게 원래가 수렴하는 거고, 원래 수열이 수렴하는 거니까 얘가 더 안쪽에 있겠죠. 원래 수열이 수렴하는 거랑 얘가 좀 더 안쪽에 있고 더 작은 거고, 평균이 수렴하는 게 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수렴한다는 게 좀 더 약한 거죠, 그렇죠? 얘가 더 큰 거니까, 더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더 강한 수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평균이 수렴한다는 게 좀 더 약한 겁니다. 얘가 약한 거고, 얘가 강한 거고. 약하다,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긴 한데, 네, 뭔가 더 큰 거죠. 더 넓은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인 수렴열이 수렴한다는 거를 보장하려면 조건이 더 많이 필요한 거고, 평균이 수렴한다라는 거는 그거보다는 좀 넉넉한 거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발레가 뭔지 한번, 평균이 수렴하는데 원래 있는 게 수렴하지 않는 예제가 뭘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도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별다른 계산 안 하고 그냥 말만 좀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우리가 좀 더 계산이나 좀 많이 못 본 계산들을 많이 좀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처음 보면은 이런 거 우리가 계산을 많이 안 해봐서 바로바로 잘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런 거. 코사인 n 세타 해준 게 2 사인 2분의 세타분의 사인 n 더하기 2분의 1의 세타. 뭐 이런 등식이 성립한답니다. 당연히 잘 안 와닿죠, 그렇죠? 우선 이게 앞에 코사인 n 세타들을 다 더한 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도 신기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k는 1부터 n까지 2의 ik 세타, 요거 등비 급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양변 등식을 잘 조절한 다음에 실수부를 취하면은 이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도 여러분들이 한번 뭐 조금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계산들이 이제 종종 등장을 하는데, 제가 그냥 뭐 하면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혼자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등비급수니까 등비급수 어떻게 잘 식으로 나타내고 약간의 조작을 거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fx가 어떤 뭐 좋은 함수가 삼각급수로 잘 나타나려면 어떤 조건 정도를 만족하면 되는지, 그런 충분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요런 얘기들을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